감정을 받아볼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파트론 이름 올렸네요. 이 종목 누가 봐주실까요? 네, 제가 네,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사실 오늘 종목 이렇게 보면서 박 의원님이 분명히 현대위아랑 테스나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저 밖에서 이상하게 잘못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테슬라 말고 네, 테스나. 네. 테스나를 하실 것 같다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뭘 할까 하다가 보니까 전부 다 올라간 종목군들 아니면 빠지고 있는 종목군들만 좀 있더라고요. 뭐 한정기술, 동양철관. 근데 이거는 뭐 감정을 해드릴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슈를 타고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빠르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트론이라는 기업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파트론이 카메라 모듈 쪽으로 부품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파트론을 포함해서 많은 부품주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크게 성장을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과거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카메라 모듈 쪽에 있어서 이 탐방을 좀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아지고 있지만 그 이후의 실적들을 좀 걱정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파워로직스라는 기업이었었거든요. 2018년도 연말경에 이 회사를 직접 다녀왔었어요. 몇몇 개 회사를. 그리고 나서 투자를 결정을 했던 이유가 이제 듀얼 카메라, 이 카메라 하나에서 듀얼 카메라, 그러니까 2개 달린 거, 카메라가 3개 달린 거, 4개 달린 거 막 이렇게 계속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그러면 카메라 모듈의 수요가 좀 상당히 커지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갔다 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장착이 되고 난 이후부터 문제는 이제 경쟁사들이 좀 계속 출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메이저사들에 있어서의 이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압박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은 점차적으로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게 이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까다롭고 회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예요. 그 중에서도 보게 된다면 치고 나가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어요.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검사 장비예요.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좀 만들기 때문에 특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또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더구전자 같은 건 애플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그런 사항들이고, MC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장 쪽으로 진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기존에 있었던 사업을 그대로 하게 되면 도태되기가 쉬울 수밖에 없어요. 경쟁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경쟁사 부분들에 있어서 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결국은 경쟁사가 많다라는 얘기는 치킨 게임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로 좀 볼 수가 있을 거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다른 부분들로 얘기하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성수기, 뭐 휴가도 보면 여름 형수기, 겨울 형수기 이런 부분들이 있듯이 성수기가 있어요. 보통 보면 삼성 쪽에 있어서 프리미엄 폰이 출시가 되는 그런 시기에 이 실적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거든요. 아마 1분기와 2분기 때 이 파트론의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뭐 PCB 쪽이라든가 이런 쪽 다 마찬가지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프리미엄 폰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신경을 써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대표적인 제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뭐 갤럭시 폴드 3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산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있죠. 그게 이제 2분기 말부터 들어갔으니까 3분기 때까지 이게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좋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3분기 때부터 실적이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거예요. 결국 하반기 때는 고객사의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좀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실적에 있어서는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결국
뭐 2분기에는 실적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 전망치는 좋아요. 전망치는 좋은데 파트론이 과거에서처럼 뭐 2만 원대 2012년도, 2013년도 때처럼 2만 원대의 주가를 갈 것이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새로 장착된 신규 먹거리가 없어요. 경쟁사들은 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카메라 모듈이나 안테나 쪽에 있어서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뭐 신규 사업으로 뭐 센서라든가 휴대폰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신규 사업을 진출하고 있는데 이미 새로운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블루오션은 아니에요. 이미 액세서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미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자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뭐 향후에는 뭐 더 투자를 해볼 만한 거 뭐 헬스케어 쪽이라든가 의료용 제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실적을 보게 되면 21년도 올해 예상 실적이 700억대예요. 2019년도 연도별로만 보게 되면 2019년도가 좀 제일 좋게 나온 것 같은데 과거에 좀 더 좋았던 그런 실적들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2020년도에 40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가 21년도와 22년도, 23년도 꾸준하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3분기 때와 4분기 때가 조금 더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나마 이 파트론이라는 기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건 분기 적자가 나진 않는다라는 거. 그거는 일단은 안정적인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대세적으로 시세에 크게 시세 흐름들이 나오거나 뭐 그럴 부분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주가가 더 밀려 내려갈까?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 당분간은 박스권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뭐 짧게 보게 된다면 10,000원 정도를 좀 기준으로 해서 10,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권역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뭐 매수를 해볼 만한 뭐 그런 종목이 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중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뭐 기본적으로 12,000원 정도대를 1차적으로 목표가로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대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 아마 단기 시세의 흐름들은 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도 좀 많은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면 결국 요 자리대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새롭게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적인 그런 부분들보다는 아직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박스권 전략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파트론이었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정재훈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기감정가로서 12,000원 라인 제시를 해주셨고요. 한 줄 정리 들어볼까요? 네, 투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파트론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